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로 대과계의 육효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갖게 된가에 대해서 효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효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의 이효는, 위와 아래에 있는 이효는 음이기 때문에 허약하다라고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네 가지 기둥이 단사에서는 동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했지만 효사에 와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음의 가까이에 있는 것은 버드나무를 썼고, 가운데에 있는 부분만 기둥동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시면, 다시 말하면 대과는 양이 과한 것으로 사양이 거중과성을 가지고 대과라 했는데, 이 사요의 강이라고 하는 거 보시는 바와 같이 9위서부터 9호까지가 강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똑같이 나무는 사실이에요. 버드나무, 기둥, 버드나무. 비록 모두 다 똑같은 나무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구분이 있어요. 어떤 것은 버드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9위와 9호는 버드나무예요. 93과 94는 기둥이에요. 자, 기둥이라는 역할은 뭐냐면 수많은 석가래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무 가운데에서도 강한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버드나무의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갖냐면, 일찍 잎이 피어남과 동시에 일찍 시든 나무예요. 나무 자체가 잎이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나무라고는 하지만 유약한 나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버드나무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버드나무는 수향지목이에요. 버드나무는 항상 물을 찾아가는 나무예요. 이게 버드나무 속성이. 이 괴는 본말이 모두 약하니, 이는 근본에 가깝다 이 말은 초효에, 초륙에 가깝고, 오는 상륙에 가깝기 때문에 모두 나무가 약하는 버드나무를 쓰게 된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래 가지고 버드나무는 초효와 상륙에 가까운 9위와 9호는 버드나무가 된다. 바로 음의 물을 가까이 있으면서 힘이 없는 유약한 나무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육효의 나무를 잡는 법이 음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음에 멀리 있느냐의 차이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초륙은 자용백문이 초육이라 하는 것은 바로 깔아주기를 하얀 띠풀로서 딱 깔아가지고 모든 물건을 올려놓은 것처럼 위에 4개의 양을 딱 받들어서 깔판처럼 받들어주고 있으니 무구하니라. 자용백모라 하는 것은 육으로서 아래에 밑바닥에 부드러운 띠풀을 쫙 깔아가지고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은 상으로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백모라고 하는 것이 땅바닥에 놔둬도 괜찮은데, 사양의 밑에 딱 엎드려갖고 사양을 받들어 올린 것이, 이것은 대곽계가 되다 보니까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 크게 지나쳐서 이렇게 4개의 양을 받드는 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바로 9위와 9호는 버드나무인데,
초륙과 구이의 관계는 뭐냐? 초륙은 구이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호는 상육이라는 것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꽃이 피어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아를 잡아서 뿌리가 났느냐 꽃이 피었느냐를 나무의 위가 사느냐 아래가 사느냐로 잡은 것이에요. 그런데 노부가 이 말은 구이하고 초륙의 관계를 보면 어떤 것이 더 어리느냐? 바로 초륙은 아가씨라고 한다면 구이는 노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대각계이기 때문에 남녀의 만남이 늙으니까 젊은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상이에요. 그러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으니까 너무나 젊은 색시를 얻었다라는 것도 과이상녀예요. 좀 나이 차이가 지나치게 서로 함께한 것이에요. 이 지나치게 서로 함께하지만 그래도 여자가 젊으면 끝내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해서 끝내 생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구삼과 구사는 이 궤의 한 중앙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둥동자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삼이라 하는 것은 바로 흔들려요. 왜 그러냐면 구삼은 상육하고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둥이 흔들리니 흉하니라. 기둥이 흔들려서 흉하다라는 것은 보조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은 첫째를 보면 이강거강하니 양이라는 것이 양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과강직절이라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는 것이다. 이게. 이런 법으로도 보고 상응관계로도 보고 구사라 하는 것은 동융이니 그래서 동요를 이 기둥 아랫바닥이 낮아가지고 흔들렸다도 보고 구사는 바로 아래가 있어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니 허방이 아니니 그 기둥이 더 높은 것이니 길커니와 다른 뜻이 있으면 구사가 초륙이라든지 엄한 데로 가면 이날이라. 동융지길은 아래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강이 능유하니 강하면서도 능이 부드러우니 이 초에 응하여서 근본적인 걸 구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양 자체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건 하나만이 말한 건 아닌 것입니다. 구오라 하는 것은 상육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버드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마른 나무에 곧 죽을 상인데 꽃이 피면 더 일찍 죽은 것입니다. 이게 마치 부부관계로 하면 상육은 구오의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이가 많고 구호는 나이가 젊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늙은 부인이 젊은 총각을 얻어가지고 혼인을 하는 상이 되는 것이에요. 상육이 늙은 할머니예요. 그리고 구오는 상육에 비하면 아래에 있잖아요. 연하란 뜻이에요. 그래 여기에 사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묵으라 하지만 이것이 조금 명예롭지 못하다. 고양생하니 하가 고야며 마른 버들나무에 그렇지 않아도 꽃이 피면 죽는 법이라 어찌 오래 갈 수 있으며 늙은 부인이 젊은 총각 얻어봐야 이거 조금 추접스러운 일이라고. 이것은 양이 지나치게 극도에 가게 되고 또한 지극한 음의 끝털이 오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으로 좀
서로 균형이 이루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륙은 대과의 극치를 갖기 때문에 지나치게 건너다가 내 이마까지 물속에 퐁당 빠져버렸다 이 소리가 멸정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살신성인처럼 마지막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니 몸이 죽으니 흉하긴 한데 몸이 죽는 걸로 말하면, 그러나 명예로 보면 이것은 무구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건너다가 이 죽음까지 당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탓할 게 없다. 이 과극지지에 도저히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극단적인 살신성인까지도 불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력이라 하는 것은 밑자리를 깔아주되 하얀 띠뿔을 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니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깨끗한 풀을 아래에 땅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예물을 올려놓은 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구 아니라 당 대과지시하야 이 대과의 시대를 당하여 이 음유로 거소나니 음유로서 손께어 맨 밑바닥에 있으니 과어 외신이 무고자야라. 이건 지나치게 사람이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하얀 띠풀까지 깔아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 공자의 말씀대로 땅바닥에 그대로 둬도 괜찮은데 지나치게 조심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조심을 보여주려고 띠풀을 깔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무고자야라.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다. 백모라 하는 것은 식물 가운데에 깨끗한 풀이에요. 이게 상활 자용백문한 유제하야라. 유로서 너무 아래에 있다 보니까 네 개의 양을 받들다 보니까 그 위에 그 머슴 같은 내 놈을 겁이 나서 그렇다라고 본 것이에요. 유로서. 공자께서 이렇게 말해요. 초육은 자용백모 무구라 하니 자왈. 공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개사상에서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구조저지라도 이 가이언을 참으로 땅바닥에 그만둬도, 땅바닥에 그 물건을 그대로 놔둬도 뭐 그건 나쁠 일이 아니다. 구조저지라도 이 가이언을 자지용모하니 거기에다가 깨끗한 풀을 깔아가지고 그야말로 사용하였으니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조심한대. 하고지 유리요. 이것은 신지지하라. 삼가하기를 지극히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모지위물은 박이로되 띠풀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라는 것은 참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 가중야라 쓰기를 정말 중하게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조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쓰고 있다. 신사솔자야 이왕이면 바로 매사를 이렇게 조심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삼가히 해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기무소실으리라. 그 잘못된 바가 하나도 없이 매사의 잘못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렇게 한 것이 자용백모로서 무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공자께서 개사상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이라 하는 것은 고양이 생제하며라고 해서 마른 버드나무에 새뿌리가 돋아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뿌리가 돋아난 것이며 노부 듣기 여천이 늙은 남자가 너무나 그 새파랗게 젊은 여자니까, 이 여라고 하는 것은 시집을 가지 않은 여인이니까 바로 이런 여인을 얻은 것이니, 왜 이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궤가 대과궤이기 때문에 같은 남녀가 만나도 한마디로 큰 나이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부하고 늙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가 만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불리하니라 이롭지 않음이 없나니라. 양과지시 비초음이라 양이 지나친 바로 이 시작에 구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초육과 초음 나란히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그 상이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재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말하는 것이니 뿌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어 하자야니 아래로부터 소위 기운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점점 빛이 나고 있는 것이니 영어 하적 생어상이라 아래에서 생기가 점점 활발하게 발달하면 위에까지도 나무 위까지도 살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살면 잎과 가지가 새로 돋아날 수가 있다. 이게 그러듯이 부순호나 이게 마치 공자님처럼 또 여기에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공자의 아버지가 숙량의리가 그렇게 나이 늙어가지고 젊은 안징제를 얻은 것하고 같은 격인 것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그렇게 늙은 숙량을이 안징제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그 나이에 아들 하나 봐가지고 공자를 낳은 것과 같은 격이에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오히려 능히 생육의 일이라는 것은 자식 낳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상활 노부 여차난 과외상여야라 늙은 숙량허리와 안징제라는 젊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이차가 난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서로 함께 만남을 갖는 것이에요. 운봉어 씨왈 손삼원 유목이요. 손꾀는 나무고 태는 택인데 버드나무라 하는 것은 근택지목이 그것이에요. 연못가에 나는 나무는 앞서 말했듯이 수향지목이에요. 버드나무는 항상 물을 가까이 하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취한다. 고양이라고 할 때 고자 뜻에가 뭐가 있느냐? 크게 지나쳤다라는 상이 있는 것이에요. 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는 초재하상이요. 바로 이 초효가 아래에 있는 상이 되고 노부는 이 부자가 양이기 때문에 양의 구를 말하는 상이에요. 여처라 하는 것은 초유로 아래에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연하예요. 구인은 양수가나 구인은 양이 비록 좀 지나치지만 이 합이여 음하니 아래로 음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 이 소리예요. 여 고양이 수가원호나 마치 마른 버드나무가 비록 늙음으로 좀 지나치게 나무가 고목이 되기는 했지만 이 소리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마른 버드나무라는 것은 비록 지나치게 고목이 되긴 했지만 제 영어하면 새뿌리가 아래에서 생기를 가지고 돋아나면이 영화영자죠. 새뿌리가 아래에서 생기를 가지고 돋아나면 부생어하이라 다시 위에 나무잎과 가지가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하듯이 노부이 등려처면 바로 늙으신 숙량의리가 젊은 안징제를 얻은 것이 수과이 상녀나 비록 나이 차이가 너무 지나치게 좀 나이 차이가 지나쳐가지고 서로 함께 어울리긴 하지만 끝내는 공자를 낳으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건 무타라 다른 게 아니다. 이양으로 종음은 과이불가니 양으로서 여인을 따른다라는 것은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삼이라 하는 것은 기둥이 흔들거린 것이다. 기둥이 흔들거린다라는 것은 허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허약성은 꼭 음만을 가지고 말한 건 아니에요. 자체가 허약할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흔들리다는 허약하다라는 것이고 그 허약성이 무엇인가만 밝히면 돼요. 그러니 흔들렸으니 이건 흉하다. 자, 바로 이 기둥동자는 93하고 94만 기둥으로 쓰는 것이에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3효와 4효, 이 두 효는 거괴지중하니 바로 이와 같이 상, 중, 하에서 바로 중간에, 괴의 한 중간에 있으니 이것이 마치 대들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 허약성을 주자께서는 자체의 허약으로 봐요. 93은 강한 것으로서 강한 자리에 있어서 이것이 이강거강이에요. 너무 자체가 강해서 스스로 부러졌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주자께서는. 그래서 불승기중이라 그 무거운 것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상은 바로 흔들림이 되고 점으로는 흉하다가 나온다. 주자는 딱 거기까지 본 것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다시 상활 도뇨지흉은 바로 이렇게 대들보가 흔들려갖고 흉하다라는 것은 보조자가 있지 못한 데에서 그 현상이 나온 것이다. 딱 대들보를 받쳐줄 수만 있었다면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 자, 운봉어시왈 옥은 이중으로 위중하니 이 집이라는 것은 대들보가 한 중앙에 있는 것인데 삼시사즉 삼은 사하고 비교하여 보면 아래에 있다. 이게 아래에 있는 3과 4가 바로 똑같은 중앙이지만 중지하 3이라는 것은 4는 중지상 이 개념으로 하가 있다, 아래가 있다라는 것이 대들보가 아래에서 흔들린다라고 본 것이다. 주자께서도. 근데 4는 위에 있다. 그래서 동융어상, 그 대들보가 위에서 더 높은 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운봉허씨는 두 가지를 봤어요. 삼지요는 유이라 93이라고 하는 기둥이 대들보가 흔들리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주자가 말씀하신 대로 따른 것이 이 뜻이에요. 강한 것으로서 강한 자리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강즉 절이라.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 이것은 자체의 허약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주자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운봉어씨는 일설을 더해요. 응상지 유하자 93이라는 것이 위로 상육하고 응할 때 음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상의 유를 응하고 있기 때문에 상육이 유에서 보조자가 못 된다. 이건 상응관계로도 봐야 된다. 이것은 운봉허씨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말이다. 서계이시와 하계는 상실이 하약하고 그런데 서계이시는 또다시 다른 측면에서 말해요. 자, 하계는 이 93이라고 하는 이 효는 위는 실한데 아래가 약하다. 하약적 상경이라 아래가 음이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위가 기울어져 버린 것이다. 이것은 서계이씨는 동요를 뭘로 봤냐면 운봉어씨는 두 가지로 봤죠. 자체의 허약성과 상응의 관계. 근데 서계이씨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아래괴 자체가 아래가 허약하다. 이게. 그래서 3은 하괴의 상에 거하면서
아래가 음이다 보니까 허방으로서 흔들린 상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서계이시 보는 보면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약이 무조야라. 아래가 이 말은 이 초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도움이 없다. 그런데 구사는 상괴는 상약이 하시리라. 위에가 음이 있고 아래가 양으로 딱 버티고 있다. 이것은 하실즉 가제라. 아래가 양으로 딱 버티고 있으면 모든 물건을 나머지 석가래를 얹힐 수 있다. 실어줄 수 있다는 얹힐 수 있다. 그러므로 사라는 것은 상계의 하에 있어서 틈실하다. 그래 이거 동용으로 봐야 된다. 이건 하실이 물려야라. 이 아래자리가 탁 틈실해가지고 흔들리질 않는 것이다. 그 측면에서 동용을 본다. 이 이효는 마땅히 상하체로 궤체로 나누어 봐야지 운봉오시 말이나 주자의 말씀이 다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우리는 주역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주자께서 하신 말씀도 잘못됐다가 아니고 또 운봉호 씨가 제시하는 상응의 관계로도 볼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또 다른 궤체로서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이 온융한 모나지 않게 우리는 주역을 이리저리 접어보는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이 주역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